네, 안녕하십니까. 꾸야입니다. 자, 오늘은 듣는 유튜브, 라디오 같은 개념으로 제가 몇 가지 에피소드와 썰을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135 서버에 좋은 일이 있죠. 저희 BSH 연맹에 저의 열성 팬이신 감사합니다. 이민 오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저희 연맹원 중에 한 명과 굉장히 친분을 가지고 있는 몇몇 분들이 이민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함께 가는 겁니다. 어딜 가든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면서 오늘 스토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때는 바야흐로 제가 저희 멤버들과 함께 저희 이제 주요 멤버들과 함께 121 서버에 있을 때였어요. 오늘 제가 연구날이라서 좀 더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때는 시즌 1도 아니었습니다. 이 최강왕국 한지 얼마 안 되었을 시절이에요. 얼마 안 되었을 시절인데 한창 이제 재밌게 최강왕국 이제 나오고 뭐 하고 주말에는 킬 이벤트를 즐기면서 역시나 121 서버에서는 1년 365일 24시간 킬 이벤트죠. 내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만 뭐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내전을 계속 치러 오면서 연군날 희대의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한국인들 단톡방이죠. 아발론님께서 만드신 이 단톡방에 이 단체 그룹 채팅방에 제가 들어가 있질 않았어요. 그때 당시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1년도 넘었죠. 1년도 더 전 얘기고요. 그래서 한창 게임을 모르고 뭐 자원 사고 금화 사고 막 이런 뭐 온갖 뻘짓들 굉장히 쓸데없는 것에 열심히 과금을 하던 때입니다. 제가 아마 그때 제가 뭐 18렙 성인가 뭐 19렙 18렙 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정말 처음에 이제 그 최강왕국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연구가 이제 있잖아요. 연구에 이렇게 보시면 연구에 여러 가지들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에 있는데 가장 핵심 중요한 거 왕국 표창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눌러만 봤어요. 안에 뭐가 있나. 야, 이런 게 있구나. 뭐야 이거 막 뭐 이런 거 눌러보면서 아니 무슨 뭐 포인트 뭐 올려주고 뭐 막 이렇게 한대요. 보상을 뭐 더 주고 뭐야 이 보상 받아 뭐 할 건데 막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옆에 또 왕국 충돌을 제가 봅니다. 그 뒤에 이런 공격력 방어력 증가 뭐 이런 걸 보게 돼요. 아니 이것은 나를 위한 연구다. 나를 위해서. 왜냐면 저희는 내전 중이었고 정말 이 전투에 제가 전쟁을 엄청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 말고도 제가 각종 전쟁사들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저는 현대사를 좋아해요. 이런 중세풍은 게임만 좋아하고 실질적인 역사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사를 많이 좋아하고 뭐 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 나름 그쪽에는 지식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군용 장비들, 뭐 군사 무기, 전투기, 뭐 탱크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어쨌든 굉장히 그런 전쟁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공격력, 방어력 이런 거는 뭐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버프죠. 능력치를 올려주는 이거야 바로 꾸야가 여기에서 꽂힙니다. 나는 이 왕국 충돌 이름도 충돌이야. 컨플릭트죠. 충돌. 나는 충돌을 해야 돼. 저 새끼들이랑 충돌을 해서 저놈들을 내가 꼭 처치를 해야 된다.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심지어 저는 이제 킬라님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킬라님 왕국 충돌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꼭 올려야 됩니다. 전부 다 이제 또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막 약간 선구자적인 이런 게 있었어요. 뭐 마루타죠, 마루타. 실험 정신, 도전 정신이 워낙에 투철하다 보니까 자꾸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국 충돌을 열심히 올리고 한창 올렸어요. 저 왕국 충돌이 38%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38%인가까지 막 없는 거 있는 거 막 투자해가면서 자원도 없는데 성 레벨이 18렙인가 19렙이었다니까요. 그때 당시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기에는 이 자체적으로 성을 발전시키는 것마저도 자원 소비가 굉장할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보자마자 이거야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막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쯤에서 이제
저희 서버에 이 8T가 나와요. 8티어 병사가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니고요. 네. 저는 세 번째인가로 제가 뽑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두 명이 저희 하필이면 적대 연맹에, 저희 주적이죠. 네. 적대 연맹에 등장을 합니다. 와, 심지어 한 명은 장비도 올 금색이고 굉장했어요. 정말 그 친구는 나름 소신을 갖고 플레이하는 친구였어요. 조금 뭐 남자답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뒤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정말 그냥 그 전투를 치르는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 한 명은 굉장히 저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가 하필 저희의 주 적의 리더였는데, 지금은 뭐 언제부턴가 못 본 지 꽤 됐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크게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는 이 러시아 친구인데, 제가 이 국가적으로 뭐 어느 국가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러시아 친구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러시아 분들 중에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조언을 해줍니다. 자기가 이제 저희 이 국가 디스코드 채팅방이 있었는데, 나름 그 친구가 8티어도 빨리 뽑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 서버 내에서 더군다나 이 최강 연맹의 이 R5였고 리더였기 때문에 인지도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상태였어요. 물론 저희와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이 이제 국지전이죠. 여기저기 소소하게 서로 치고 빠지고 하는 이런 형태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때예요. 서로 양측 다 발전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대놓고 전면전을 펼칠 만큼의 전력은 안 됐을, 정말 극초반이죠. 서버의 극초반, 그때였습니다. 그러다가 디스코드 채팅창에 우연찮게 어느 날 제가 그 친구가 올린 스크린샷을 봅니다. 그 친구가 저희 서버 이 초창기 최강왕국에 매일매일 MVP를 하는 거예요. 저는 와, 대단한 친구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스크린샷을 제가 그 맘때쯤 딱 보고 충격을 받았죠. 와, 이 친구는 벌써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되고 있는 거예요. 9T를 향해 벌써 가고 있고 왕국 표창이 상당히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랬는데 웃긴 건, 제가 그 스크린샷을 보기 불과 며칠 전 그 친구가 저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꾸야 뭐 잘 지내? 너 뭐해?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오길래, 저는 이제 어찌됐건 적이지만 큰 연맹의 하나의 이런 대형 연맹의 리더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예의 바른 말투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최강한국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꾸야 너는 싸움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니까 왕국 충돌 그거 안에 있는 옵션들 봤지? 너는 그거 꼭 올려야 돼.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킬 이벤트를 했을 때 상대 서버를 물리치려면 너가 앞장서서 싸워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왕국 충돌만큼은 너가 얼른 올려야 돼. 이 말을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와, 나의 생각이 정말 맞았어, 100%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막 올리던 와중에 제가 스크린샷을 본 거예요. 며칠 뒤에 충격을 받았죠. 이 친구 왕국 표창, 심지어 그 친구는 왕국 충돌을 거의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나보다 더 셌으면 셌지 약한 친구는 아닌데 왜 이 친구는 왕국 충돌을 올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꾸야는 제 자존심 때문에 그 친구에게 직접 그걸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던 와중에 킬라님께서 먼저 아발론님께서 만드신 그룹 채팅방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킬라님이 저에게 이런 채팅방이 있으니 들어와서 많은 팁을 얻어가라,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 채팅방에 합류하게 돼요. 그러면서 채팅방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모든 분들이, 모든 앞서서 겪으셨던 선배님들께서 조언을 한결같이 하나같이 조언을 해주시길, 왕국 표창 무조건 그거부터 마스터를 해야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죠. 왜냐, 그 친구는 나에게 왕국 충돌을 올리라고 하고 자기는 왕국 표창을 올리고, 심지어 다른 한국분들 선배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기도 왕국 표창을 먼저 올려야 됩니다, 이러니까 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때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그래, 그 친구 말은 내가 듣거나 굳이 그 친구가 했던 거를 내가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앞선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다.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제가 부랴부랴 왕국 표창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좀 무리해서 막 용계 훈장을 정말 엄청 샀어요. 엄청 사가지고 빨리 올립니다. 그로부터 약 2주 뒤, 2주 정도 뒤에 또 한번 그 친구에게, 그 리더에게, 저희 주적이죠. 적대연맹 리더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 친구가 목요일이었어요. 제가 한창 열심히 이 왕국 포인트를 올리면서 최강왕국을 미션을 클리어하면서 달리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연락한 이유는 저에게 묻더라고요. 꾸야, 너 오늘 MVP 도전할 거냐? 저는 대답을 했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 당연히 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는 다음에 해라. 이번 주는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 마음속에서는 야, 네가 뭔데 감나라 배나라야. 내가 하든 말든 네가 나한테 해라 메라 할 거는 아니잖아. 뭐 좀 정중하게 뭐 내가 해도 될까 뭐 이렇게 물어보던지. 그게 아니라 그냥 완전 오더예요, 오더. 저도 그 정도의 영어 표현은 대충 알아들을 정도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분 나쁜 나머지 야, 이거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MVP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날 정말 제가 나중에 후회했는데 왜 후회했냐면요. 왕국 표창 그 친구는 이미 마스터가 돼 있던 거예요. 저는 왕국 표창이 마스터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60몇 프로인가 막 그랬을 겁니다. 그냥 과금으로 때려 박아서 그 친구를 결국에는 역전을 합니다. 왕국 표창 한 60몇 프로 정도에 제가 그때 이 목요일 날 점수를 8G 정도를 찍었어요. 그 친구가 6G 좀 넘게 찍고 왕국 표창 마스터 하고도 목요일 날 8G 정도 찍으려면 정말 개인 군비를 4시간마다 한 번씩 하니까 하루에 총 24번, 23번 뭐 이 정도 하는 건데 그 중에 또 보상 막 구린 게 있어요. 무조건 슈퍼 소환권 써야 되는 게 2번 나오거든요, 하루에. 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어쨌든 제가 그날 개인 군비를 20개 정도 깬 것 같아요. 20개 정도 깨니까 8G 정도 되더라고요. 아, 정말 쓸데없이 소환권 무지하게 샀죠. 이미 그때는 저는 이제 뭐 8기 양날 허리케인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과금을 하고 막 그냥 소환권으로 두드려 받고 때려 받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영웅이 조금 늘었죠. 그래서 기본 영웅은 전부 다 갖추고도 남을 만큼 하루 만에 그냥 다 뽑아버렸어요. 일단 스킬도 다 올려버리고. 문제는 경험치가 없을 정도로 경험치가 모질라서 영웅 레벨업을 못 시켰지 뭐 지혜 훈장이나 영웅 이제 같은 영웅 이런 게 없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역전하고 제가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 의사는 그거였어요. 까불지 마. 네, 이거죠. 딱 네 글자. 까불지 마. 네,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도 뭐 나름 인정을 하더라고요. 수긍을 하고 그 친구 딴에는 제가 이제 왕국 표창이 저도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왕국 표창을 올리게 됩니다. 저는 매주 연구 날이 되면 그때의 그 추억이 생각나요. 정말 그 친구 말을 들었다가 제가 왕국 충돌을 올리면서 최강왕국을 하면서 나름 이 왕국 표창을 안 올리면 구박도 없어요. 구박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점수를 얼마를 올리건 3박이 끝이에요. 그 뒤에도 없어요. 6박, 9박 이렇게 안 나와요. 왕국 표창을 연구를 하면서 점점 오픈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거죠. 네. 그냥 개인 군비 깨듯이 그냥 개인 군비처럼 3박이 끝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무작정 점수만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왕국 표창을 그렇게 열심히 올리고 저보다 먼저 마스터 찍은 친구의 점수를 따라가려고 저는 진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 친구는 어떻게 저런 점수를 올리지? 저게 말이 되나 저게? 와, 저 친구는 과금을 얼마나 하는 거야 대체? 아니 근데 막상 붙어보면 할만하단 말이죠. 이게 참 모순이에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힐라님도 그렇고 저희 같이 하시는 웰터님도 그렇고 저희가 참 그렇게 어렵게 성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나 뭐 이런 거를 제가 주로 보는 뭐 코믹마트 뭐 이런 재밌는 그런 거 개그맨들 나오는 이런 거 보고 뭐 큐러기 이런 거만 봤지 제가 뭐 게임에서 이런 누군가 팁을 주고 안내해주고 뭐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온라인 게임, 특히나 모바일 게임은 제 생전 이게 2번째 게임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컴투스 프로야구. 정말 오래전에 했어요. 2016년도에 했었나? 네, 그랬습니다. 그때 1년 정도 즐기고 말았던
그리고 타 온라인 게임들은 뭐 한 10년 정도 전에 해본 것 같네요. 제가 그 전에 했던 게임들은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거나 해봤지. 배그 좋아합니다. 네, 배틀그라운드, 네. 언노운 배틀그라운드, 네. 열심히 해봤지. 뭐 이런 뭐 과금이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고 이런 게임류는 안 한 지 정말 오래됐어요. 10년 이상 됐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관련 커뮤니티나 이런 거가 저는 정말 이렇게 발전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요즘에 막 단톡방, 오픈 채팅방에 뭐에 뭐 유튜브 채널들도 많고 뭐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연군날이 또 넘어가고 저희는 전쟁을 지속해 옵니다. 그러던 중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121 서버에 이 러시아 집단이 러시아인으로 구성된 연맹이 두 개가 존재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강연맹. 거기에는 러시아인만 있진 않았고요. 러시아인을 주축으로 이 다른 뭐 외국인들도 물론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굉장히 소규모의 연맹인데 99% 러시아인이에요. 근데 웃긴 게 이 소규모 연맹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악동 같은 스타일 그런 느낌의 연맹입니다. 뭐 약간 애들이 그 친구들이 정말 막 소위 말해서 못된 짓만 골라하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청개구리야 뭐야 정말 왜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랬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플레이했던 저희 친구가 그 연맹, 그 소규모 악동 연맹의 애 하나한테, 친구 하나한테 공격을 받아요. 저희 딴엔 열받죠. 더군다나 나름 납 멤버인데 이 랩이죠, 랩. NAP라 그래가지고 저는 NAP도 처음에 NAP가 이 의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NAP라 그래갖고 이 요런 약간 RTS 게임이라 그러죠. 이런 전략 전쟁 게임들. 네. 이 게임에서 NAP라고 하는 거는 이 상호 조약이에요. 이 평화 조약 같은 개념이거든요. 뭐 UN 평화 협약 이런 것처럼 뭐 서로 공격을 하지 말자 이런 건데 저는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제가 기억하는 게 저는 non attack policy 이래가지고 공격 금지 정책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정말 웃기죠?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무슨 내셔널 뭐더라? 하여튼 예전에 아발로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하여튼 중요한 건 무슨 뭐 이런 정책이나 뭐 이런 법이 아니라 그냥 협약입니다. 협약. 네. 그런 건데 그 친구가 우리 연맹원을 공격했으니 우리 얼마나 또 열받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소규모지만 그 최강연맹이 이렇게 간섭하거나 이런 거가 없는 이런 건 줄 전혀 그런 개념을 몰랐었던 그때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당하게 그 소규모 악동연맹에게 컴플레인을 하죠. 딴지를 걸어요. 야 니네 뭔데 이렇게 해서 뭐 설명을 쭉 하고 증거 뭐 자료도 디스코드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쪽에서 당사자를 보호하고 나서는 거예요. 사과할 마음이 없어요. 깔끔하게 저희가 전쟁 선포를 하고 걔들을 작사를 냅니다. 정말 작사를 내요. 개작사를 냅니다. 완전 평정해버려요. 그 악동들을. 그 악동들이 굉장히 악동이고 어떻게 보면 귀여운 친구들인데 정말 힘이 약했어요. 힘은 약하고 정말 그냥 자기들끼리 소소하게 플레이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아니 뭐 좋아요. 취지는 좋아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게임 좀 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최강 연맹이 그 친구들을 보호해주고 나서는 거예요. 마치 이런 백이죠, 백. 뒷배경이 되겠다는 듯이 대놓고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나서게 되면서 저희와 이제 분쟁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 최강 연맹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받죠. 얘들이 지금 아무리 같은 국가 사람이고 이렇다 해도 상황에 맞춰서 이 합리적으로 우리한테 니네가 나설 수 있는 명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시켜야 우리가 납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뭐 우린 뭐 이건데 심지어 저에게 그 리더가 아까 등장했던 리더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꾸 저희 한국인이 몇 명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3명, 네. 3명, 4명 뭐 이랬어요. 정말 3명, 4명, 5명 이렇게 점점 한두 명씩 저희가 이제 발견을 할 때마다 영입을 하고 같이 이제 함께 조인을 해서 그렇지 처음에는 3명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3명, 5명이 뭐 30명, 50명 역할을 하니까 얘들이 처음에는 완전 무시를 하다가 이제 그 악동 연맹이랑 이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면서 저희를 인지하기 시작하고 의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걔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그 리더가 나는 러시아인 우리 형들 500명 있다.
싸울 테면 싸워봐라.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이 자식이 지금 장난 지금 나랑 하니? 와 좋아. 500명이 아니라 5,000명을 데려와도 좋으니까 한번 붙어나 보자. 야, 네 뒤에 있다는 그 500명 불러봐 일단. 나도 내 뒤에 5명 부를 테니까. 그런데 정말 재미난 사건이 벌어지죠. 타이밍이 정말 저는 인생은 타이밍. 꾸야는 항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때를 잘못 만나면 그냥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들처럼. 네.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고 저한테 어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저와 흑태자님의 첫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 그 아발론님이 만드신 이 단톡방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비슷한 이런저런 스토리를 조금 썰을 풀었더니 모든 분들이 분노하십니다. 아니 그거 야 그 애들 그냥 야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꼬야님 정말 121서버 안 되겠네. 힘드시겠네요. 이런 위로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이 있었던 일 중에 500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침 흑태자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52서버 분들께서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아데나님 52서버의 아데나님께서 정말 굉장하신 분이셨거든요. 농장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농장만으로도 최강한국 점수를 어마어마하게 올리시던 정말 오래전 얘기인데 아데나님을 주축으로 52서버 분들께서 흑태자님도 그때 52서버는 아니었습니다만 흑대장님께서 이제 운을 띄워주시죠. 야 이거 우리가 그냥 있어서 될 일이냐. 그 친구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흑태자님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네가 러시아 형들 500명 부르면 우리는 그 형들 잡는 그 형 할아버지 그 형의 형들이 갈 테니까 기다려. 이랬는데 저희 최강왕국에서 52서버를 만나요. 정말 운명 아닙니까? 정말 그 친구들 아주 초토화 그냥 박살이 납니다. 아주 개박살이 나요. 사실 저희만 해도 그 친구들과 1대1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싸움이 돼요. 서로 저희가 인원은 적지만 서로 어느 정도 전력이 좀 붙어볼 만하다 이런 거였는데 그때 마침 또 52서버랑 최강왕국에서 만나네. 주말에 정말 그냥 그 친구들 학살 당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분들끼리 모여서 룰루랄라 서로 뭐 길 교환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묻기도 하고 기가 막혔죠. 아주 재밌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 뒤로 그 친구들이 이번에는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합니다. 그 친구들 딴에는 소위 말해서 지들이 했던 거는 생각 안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형 불러서 자기네들 혼내줬다. 이런 이야기를 빌미로 저희 그룹에 있는 다른 서버분들에게 잘못된 소문, 루머죠. 이런 거를 살살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이 예전부터 잘했던 게 말이에요, 말. 채팅이죠, 채팅. 이 입 터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청산유수예요. 시를 하나 쓰면 그냥 100이면 99이 눈물 줄줄줄줄 흐릅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가 와,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뭐 길 가다 접질 넣는데 전치 뭐 20주 뭐 일단 기부스 양다리 다 하고 이게 충분히 가능해지는 친구들이에요. 그랬습니다. 그 중에도 특출나게 인물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 친구가 이집트 친구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적이 이집트인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전에 이미 그 친구들이 저희가 자꾸 왕자쟁탈전에서 그 친구들이 왕자전을 하는 거를 저희가 자꾸 가서 뺐고 이게 그냥 방해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뺏어 와요. 그 왕자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황제를 계속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더 센 서버를 만나면 자꾸 우리가 외교 이런 거를 전혀 저희는 외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전혀 안 하니까 정치적으로 저희는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뭔가 이런 채팅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안 하니까 그 친구들이 마치 우리 서버의 뭐 외교관이냐 대표자, 대변인인 것처럼 타 서버들과 외교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풀어나갑니다. 문제는 서로 교류를 하고 무언가 게임을 하고 혼돈, 에덴 이런 거를 위해서 뭐를 한다고 저희한테 설명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했던 거는 그들 연맹을 왕좌에 앉혀주세요.
이걸 했던 겁니다. 정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잠깐 등장했지만 통수를 좌통수, 우통수, 앞통수, 뒤통수, 위통수, 아래통수까지 다 맞춰봤어요. 왕좌전을 하면서. 심지어 정치적으로 애들이 활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 이런 무슨 요즘에 한창 핫하죠.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PD수첩을 보고 그 예전에 국정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국정원에서 언론 뭐 조작을 해서 뭐 대선에 개입했다 뭐 이런 예전에 막 몇몇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도가 되고 뉴스에도 났었잖아요. 그거의 후속 방송으로 어떤 국정원 직원이 뭐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밝혀지는 뭐 해외 공작, 뭐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해외 공작들을 설명해 주는 게 PD수첩에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저 정도의 언론 플레이, 저 정도의 정치력 이런 거를 우리의 주적이었던 그 연맹의 그 핵심 인물, 그 친구 몇 명이서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시간 짬 날 때마다 인터넷에 관련 게임들을 조금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비슷한 류의 탑게임이죠. 저희 게임과 굉장히 유사한 탑게임에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뭐 불과 2, 3개월 전부터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 사건인데 과금과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에서 무려 현재 뭐 원탑 랭커가 현재 원탑 랭커가 게임을 접겠다. 이런 얘기를 자신의 SNS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게임사에게 이제 반기를 든 것이죠. 게임사에게 강력하게 게임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표출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건이 빌미가 돼서 요즘에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의 개발진들이, 운영진들이 굉장히 유저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조금 하는 거에 보이더라고요. 지난 1년간을 제가 돌이켜봤을 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어도 뭐 내일 답변 오면 어머 오늘 웬일이야 얘들 뭐 오늘 니네 뭐 오늘 뭐 이럴 정도로 답변도 듣고 항상 뭔가 약간 불친절한 뭐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번역하는 이 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감정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이렇게 이해가 조금 덜 되고 이렇게 감정 전달이 안 되고 뭐 이런 개념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불쾌한 건 사실이니까요. 유저 입장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가 어찌됐건 간에 손님은 왕. 자, 어쨌든 그렇게 탑 랭커가 뭐 여지껏 밝혀진 거로만 약 150만 불. 한국 돈 얼마야? 17억, 18억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과금을 했던 유저라고 합니다. 근데 게임사의 과금 형태, 서비스 이런 거에 굉장히 불만이 쌓였던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자기랑 같이 플레이했던 이런 유저들이 하나둘 접기 시작을 하니까 이 회의감이 들었나 봐요. 열받았죠. 제가 봐도 열받죠. 근데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는 다행히도 그런 정도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양아치 같은 플레이는 하지 않더라고요. 네. 게임사 측에서. 근데 양아치 같은 플레이어들은 많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한 플레이를 하던 친구들이 정말 막 나름 디스코드에서 저희 국가 채팅방에서 공작을 해요. 그 디스코드를 나름 자기들의 채널이라고 우리가 이제 소통하는 채널이라고 공식적인 이런 채널로 출범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의 게임인데 거기에 자기 서버를 위해서 공개적인 서로의 이런 화합을 다지는 이런 걸 만든대. 우와 이 사람들 대단한데? 너무 멋있어. 어떻게든 동참하고 참여하고 같이 하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방에서 강퇴시켜버려요. 잘라버리고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 이런 자신의 세력들만 받아들이려 하고 자꾸 거기서 여론몰이를 하고 뭔가 일들을 꽁짝꽁짝 합니다. 꽁냥꽁냥. 나중에 슬프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참 이거 그냥 게임이에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정말 몇 번이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그냥 게임이야. 뭐 하는 거야? 게임인데. 게임에서 즐기면 장땡이지. 물론 단순히 재미를 위해 플레이하는 게임에도 이런 질서라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책임이 항상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특징이 있었어요. 자신의 권리는 정말 철저하게 따지고 챙깁니다. 단 무언가 책임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요. 정말 굉장히 경멸합니다. 정말 와, 뭐만 하면 야야 이건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봐. 근데 무슨 일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고 뭔가 삐끗되면 야 나 몰라 아님 말고 뭐 내일 아니야 뭐 나만 아니면 되지 뭐. 와 미친다 진짜. 머리 와 혈압 야 내 스마트워치 혈압 측정하는데 알람이 계속 울려. 계속 게임하는데 와.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121 서버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헤쳐나오면서 정말 많은 전투를 치렀어요. 저는 대체적으로 전투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킬라님이 그거를 보조해서 그들과 어느 정도의 소통을 계속 이어오셨죠. 저는 항상 그래서 킬라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한다는데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이야기해서 안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바로 그냥 무조건 까요. 저는 그냥 바로 얘기를 했는데 안 돼. 이러면 뭔 말이 많아 진짜. 답답하네. 이래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왔었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들이 약간 와해되죠. 서로. 그 친구들 내부적으로도 피곤하니까. 그리고 또 지속해서 저희가 정말 끈기 하나는 정말 끝내줬어요.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뭐 이런 느낌. 정말 그냥 잠 안 자고 게임하고 그들 잘 때 뭐 잠깐 쉴드가 벗겨졌다. 정말요. 어디선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성을 제로시키고 그냥 삭제시키고 야 너는 저 귀퉁이로 날아가서 벽돌이나 쌓아 이런 개념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싹 또 사라집니다. 저희는 쉴드를 치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희의 보금자리 나름 이제 하이브라 그러죠. 옛날에 하이브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이브 같은 개념은 아니었고요. 왜냐면 저희는 대다수가 있던 게 아니니까 소규모로 몇 명만 항상 모이는 그 장소 이렇게 딱 거기에만 있었어요. 저희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딴에는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도망가지 않아. 물러서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지면 졌다고 패배를 인정하고 그 인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이기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러기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지면 그냥 하기로 한 거 하면 끝이에요. 정말 깔끔한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항상 뭔가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뭐 평등해, 평화롭게, 공평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예 하는 거야. 누가 못해.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지 여부가 골치 아파지는 거죠. 뭔가를 하는 거는 사실 자유 아닙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할 거냐가 더 관건이지. 네가 이거 소위 말해서 니네가 이거 한다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 아닙니다. 니네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문제가 생겼다고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친구들이 뭐 와해가 되고 소위 말해서 저희는 살아남고 그 친구들은 좀 뿔뿔이 흩어지고 와해되고 이민 가고 뭐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네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는데 이게 단순히 문화적인 차이 또는 국적에 따른 어떤 이런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지하는 이런 거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도 이 불특정 일부는 정말 이 뭐라 그러죠? 이 고칠 수 없는데 정말 이거 어떻게 안 돼요. 뭐 온갖 방법을 다 해봤어요. 대화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때려도 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고 지금 뭐 신섭에서 각종 이런 문제들의 자신의 이런 문제에 직면해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검색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비슷한 종류의 게임들. 아니나 다를까 그 게임들도 정치인들이 있어요. 비슷합니다. 채팅을 열심히 하면서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고 야 채팅을 하려고 게임을 해? 이 게임을? 야
왜 버디버디 세이클럽이 그립니? 뭐 다 모임 가서 어떻게 좀 뭐 그룹 하나 만들어줘?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한창 고생을 하고 계시 400대 초반 후반 요쪽, 그리고 300대 서버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혼돈 시즌 뭐 3, 뭐 4 이렇죠. 거기는 어느 정도는 자리가 잡혔을 거예요. 원래 제가 볼 때는 혼돈 들어갈 때쯤이면 자리가 잡혔던가 시즌 2 정도에는 자리가 잡혀야 정상 아닌가 싶고요. 혼돈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자리가 잡혀서 혼돈을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400대 뭐 400대 후반 이런 데는 이제 시작이죠. 이제 혼돈 하시고 뭐 이러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서 팁을 얻고 이런 것도 아주 감사하고, 저에게는 뭔가 저한테서 이렇게 알아가신다는 게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만, 이런 정도로 정치적 그리고 상대방을 정말 때려 눕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말과 이런 야비한 수단들을 동원해서 플레이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뒤통수 맞지 말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네. 저희가 뒤통수를 안 맞으려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런 정도, 야, 앞서버에서 고야님 이런 일이 있었대, 이 정도야. 한편으로는 자기 위로도 할 수 있어요. 야, 앞서버에서 저렇게 오래되고 많이 아는 사람들도 저러는데 우리는 이 정도면 양반이지, 우리 서버는 그나마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오늘 제가 듣는 유튜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조금 영상이 조금 길 것 같습니다. 길 것 같은데 가끔씩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출퇴근하시면서 들어보시거나 또는 주무실 때 틀어놓고 주무셔도 되고, 제 목소리가 누군가 몇몇 분들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고야님은 잠잘 때 목소리를 들으면 잠이 굉장히 잘 와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칭찬으로 듣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원래 방송 자체가 약간 좀 호들갑 떠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원래 제가 실제로는 종종 호들갑도 잘 떨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웃으면 앞에 있는 모르는 제3자도 같이 웃습니다. 제 웃는 게 웃겨서. 네, 그런 사람인데,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음성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은 일단은 이런 팁 관련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의사전달력을 조금 높게 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차근차근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에 약간 조금 분위기가 무거울 수 있어요. 조금 이렇게 다운되는 감도 있는데요. 이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어쨌든 제 말소리나 이런 억양이나 뭐 이제 대화법이죠. 이런 대화 내용들이 싫으시지 않다면 평상시에 가끔씩 이렇게 제가 듣는 유튜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이런저런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자주 틀어놓고 듣거든요. 안 보더라도 이제 게임을 하던가 이렇게 하면 틀어놓고 들어요. 물론 뉴스 같은 거는 듣기만 해도 당연히 내용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듣기만 해도 되는데, 어떤 종류의 이런 영상들은 듣기만 해서는 내용 전달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 영상들은 듣기만 해도 일단은 대충은 이런 거구나 하고 알고 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아주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꾸야에게 있었던, 꾸야가 경험했던 121 서버에서 있었던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의 하나의 이런 히스토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에피소드죠.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추억인데, 불과 1년 좀 지난 정도의 추억인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게임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창궐한지 이제 갓 창궐했고, 아직 전파가 그렇게 뭐 팬데믹이다라고 할 정도로 막 확산이 크게 되지 않았을 시절, 중국의 우한에서 뭐 이런 게 발견됐습니다, 뭐 어쩝니다, 뭐 뉴스에 잠깐 나오고 얼마 안 됐을, 아직 뭐 사회적인 격리 이런 게 아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와, 이런 게 뭐 나에게는 어떤 여파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없었고요. 일하기도 바쁜데, 그런데도 짬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플레이한 이 게임이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우와, 정말 미쳐버릴 뻔했죠. 그러나 그 순간도 돌이켜보면 추억이다. 재밌었어요. 지금 와서 저희 서버에 이제
내전이 생길까 말까 이런 와중에 있습니다만 자꾸 그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이렇게 분쟁을 겪고 있는 연맹도 비슷한 성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비겁한 행동 같은 거는 하지 않더라고요. 말만 하죠. 네. 말만 하는 게 문제지 따로 뭐 비겁한 행동을 하거나 뒤로 꼼수를 부리거나 하는 거는 딱히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행동을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신서버에서 플레이 하시거나 하는 분들, 시청자분 중에 계시다면 앞서버에서는 저 정도로 정치적으로 플레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딜 가나 분명히 악동들이 있을 거예요. 굳이 해적이 아니라도 입으로 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 플레이 하시면서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꾸야는 VIP 상점에서 15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똥손 인증하는 꾸야의 똥손이 완전 개똥손 정말. 꾸야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항상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꾸야입니다.